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가볍게, 하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사는 바로 사마천 사기의 세가, 그 첫 번째 이야기인 오태백 세가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덕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 힘자랑하다가 망해버린 오나라의 드라마틱한 흥망성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저자 사마천 이야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사마천의 사기는 인간의 도덕과 명분,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원리를 담은 거대한 철학서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마천이 제후들의 역사를 다루는 30편의 세가 중 첫 번째로 당시 최강대국도 아니었던 오나라 이야기를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보입니다. 사마천은 주나라 봉건 질서의 도덕적 기원을 태백의 겸양에서 찾았습니다. 공자 또한 논어에서 태백을 두고 지극한 덕을 가졌다고 칭송했죠. 3번이나 천하를 양보했지만 백성들이 칭송할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무적의 미덕. 사마천은 이 양보 정신이야말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자격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야기는 주나라의 조상, 고공담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에게는 태백, 우중, 계력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고공담보는 막내인 계력과 그의 아들 창이 아주 비범하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눈치 빠른 장남 태백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장자 계승 원칙을 지키자니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아버지 뜻을 따르자니 명분이 없었죠. 그래서 태백은 동생 우중과 함께 기막힌 결단을 내립니다. 산에 약초를 캐러 가겠다는 핑계를 대고 당시 문명의 불모지였던 남쪽 오랑캐의 땅, 형만으로 도피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자신이 곁에 있으면 아버지가 곤란해질 테니 아예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 아버지와 동생이 편하게 왕위를 이을 수 있도록 만든 고도의 정치적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금의 양쯔강 하류였습니다. 태백과 우중은 거기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에 문신을 새기는 단발 문신을 감행합니다. 당시 중원 예법에서 신체를 훼손하는 건 가장 큰 불효이자 문명인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이제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온몸으로 선언한 거죠. 이 진정성에 감동한 원주민 처녀 가구가 그를 따르며 나라를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구호, 오나라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지덕입니다. 첫째, 아버지 뜻을 알고 도망친 것. 둘째,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오지 않은 것. 셋째, 주나라 건국 후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 이 삼양, 3번의 양보야말로 오나라 왕실을 지탱하는 정신적 뿌리였습니다. 내가 양보했다는 사실조차 자랑하지 않고 숨김으로써 동생과 조카의 정통성을 완벽하게 지켜준 것이죠. 시간이 흘러 오나라 왕 수몽에게는 4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 계찰이 아주 현명했습니다. 왕은 계찰에게 왕위를 주고 싶어 했지만 계찰은 시조 태백의 뜻을 받들겠다며 죽어도 사양합니다. 결국 그는 왕이 되는 대신 농사를 짓고 외교관으로서 중원 각국을 순방하며 오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을 택합니다. 진정한 제2의 태백이었던 셈이죠. 계찰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각 나라의 음악만 듣고도 그 나라의 정치 상황과 미래를 예언할 정도의 높은 식견을 가졌습니다. 제 나라의 음악에선 정치적 불안을, 진나라의 음악에선 통일의 기운을 읽어냈죠. 심지어 진나라에서는 조, 위, 한 세 가문의 묘역만 보고도 훗날 나라가 셋으로 쪼개질 것삼가분진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계찰의 인품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계찰개검입니다. 그가 서나라를 방문했을 때 서나라 군주가 계찰의 보검을 무척 탐냈습니다. 하지만 사신 임무 중이라 줄 수가 없었죠. 계찰은 속으로 돌아오는 길에 드려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서나라 군주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주인이 없으니 잘됐네 했을 텐데 계찰은 그 보검을 군주의 무덤가 나무에 걸어놓고 떠납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묻자 계찰은 이렇게 답하죠.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주기로 허락했다. 상대가 죽었다고 해서 어찌 내 양심을 배신하겠는가. 약속은 남이 아닌 나 자신과의 것이라는 심어 마음의 허락의 가치를 보여준 명장면입니다.
하지만 개찰이 끝까지 왕위를 거부하고 은둔하자 오나라의 도덕적 리더십에 공백이 생깁니다. 형제 상속의 원칙이 깨지면서 공자광은 불만을 품게 되죠. 그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며 칼을 갈았고 때마침 초나라에서 망명해 온 복수의 화신 오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오나라는 양보의 나라에서 패권의 나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공자광은 오자서가 소개한 자객 전제를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전제는 요왕을 위한 연회에서 생선 요리 뱃속에 비수를 숨겨 들어가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왕을 암살합니다. 이 사건으로 공자광은 왕위에 올라 합려가 되는데요. 건국 이념이었던 양보가 찬탈과 폭력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된 함려는 오자서와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를 등용해 군사력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특히 신공 무신으로부터 전차전과 사격수를 전수받아 군대를 혁신했죠. 결국 기원전 506년 오나라는 연전연승을 거두며 초나라의 수도 영을 함락시킵니다. 남방의 신흥 강국이 전통의 강호 초나라를 짓밟은 춘추시대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수도를 점령한 오자서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죽인 초평왕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평왕은 이미 죽은 뒤였죠. 분이 풀리지 않은 오자서는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낸 뒤 쇠채찍으로 무려 300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굴묘편시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마저 저버린 이 광기 어린 복수는 오나라의 패권이 도덕이 아닌 개인적 원한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옛 친구 심포서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자 오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늙었고 갈 길은 머니 도리에 어긋난 짓이라도 서둘러 할 수밖에 없다. 일모도원.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다는 뜻이죠. 여기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었던 오자서의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오나라가 초나라에 정신 팔린 사이 옆 동네 월나라가 뒤를 칩니다. 이 전투에서 함려 왕은 손가락에 상처를 입고 그 도구로 죽게 되는데요. 그는 아들 부차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월나라 구천이 아비를 죽였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바야흐로 오나라와 월나라의 질긴 악연, 그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새 왕 부차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편안한 침대를 버리고 가시 돋친 섬나무 장작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게 바로 와신입니다. 신하들에게 매일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라고 외치게 했죠. 그 도끼 덕분인지 부차는 3년 뒤 월나라를 박살내고 월왕 구천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오자서가 구천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렸음에도 부차는 뇌물을 받은 간신백비의 말을 듣고 구천을 살려주는 실수를 범합니다. 목숨을 건진 월왕 구천은 오나라에 끌려가 부차의 마부 노릇을 하고 심지어 부차의 대변막까지 보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온 구천은 방에 곰의 쓸개를 매달아 놓고 밥 먹을 때마다 그 쓴맛을 핥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상담입니다. 겉으로는 납작 엎드렸지만 속으로는 인구를 늘리고 군대를 훈련하며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그 유명한 와신 상담이 탄생했습니다. 목표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견딘다는 뜻이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부차는 복수에 성공한 뒤 오만해져서 무너졌고 구천은 끝까지 인내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은 인내에서 오지만 몰락은 교만에서 온다는 걸 보여주죠. 승리에 취한 부차는 제나라와 진나라까지 넘보며 중원의 패자가 되려 합니다. 충신 오자서가 제나라는 피부병일 뿐이지만 월나라는 뱃속에 병이다라며 말렸지만 부차는 오히려 오자서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오자서는 죽으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 눈을 뽑아 동문에 걸어라. 월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오나라가 망하는 꼴을 똑똑히 보겠다. 부차가 황지에서 제후들과 회맹을 맺으며 폼을 잡고 있을 때 구천은 텅 빈 오나라 수도를 급습합니다. 뒤늦게 돌아온 부차는 고소산에서 포위되고 말죠. 기원전 473년 오나라는 멸망합니다. 부차는 자결하면서 죽어서 오자서를 볼 면목이 없다며 천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진리를 보여준 허무한 최후였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오태백세가는 그야말로 고사성어 제조기입니다.
복수를 위한 인내, 와신상담, 마음속 약속을 지키는 신의 개찰개검, 죽은 자에게 가하는 복수, 굴묘편시,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무는 일모도원, 그리고 오자서의 처지에서 유래한 동병상련까지 이 모든 말이 바로 이 드라마틱한 역사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사마천이 오태백세가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오나라는 태백의 겸양으로 일어났지만 결국 부차의 교만으로 망했습니다. 눈앞에 이익인 영토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인 신의가 역사 속에서 더 오래 빛난다는 것. 사마천은 역사의 첫 장에서 우리에게 성공의 정점에서 가장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박겉 학기에서는 사기 오태백세가를 통해 오나라의 흥망성쇠를 훑어봤습니다. 태백의 양보, 개찰의 신의, 오자서의 복수, 그리고 부차의 오만.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박겉 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